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통비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녹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녹음이 증거 능력이 있냐? 자, 이걸 가지고 뭐 아동학대를 인정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얘기 중에 하나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영감을 주는 건 뭐냐면 저한테 이제 전화 상담을 하거나 방문 상담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얻는 영감이 제일 크기는 한데, 다른 한편으로 제가 대법원 판례를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신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을 그 구독을 신청한 사람한테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를 계속 팔로우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판결을 이렇게 보면 또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면은 조문을 찾아보고, 그러면 조문을 찾은 거에서 그 조문에 연계되어 있는 판결문도 찾아보고,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됐고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됐거나 비교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공부 중 제일 좋은 건 책을 통해서 하거나 뭐 기본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최신 판결, 최근에 법원이 어떻게 사건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죄를 인정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인정을 안 하는지, 뭐 증거를 뭐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한번 읽고 그냥 휙 날려버리면은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나중에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블로그로도 정리하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님도 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의미로 참 선순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찾아본 판례인데, 이 판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저도 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났는지까지 제가 지인을 통해서 확인까지 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을 통해서 몰래 녹음한 녹취록 혹은 이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일반론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되, 그게 아닌 판결을 찾았습니다. 그게 아닌 거를 찾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 돌봄이었어. 피해 아동이 누구냐면 생후 10개월 된 아이야. 근데 걔가 집에서 있는데 잠을 계속 안 자고 막 계속 우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 돌보미가 아니죠. 아이 돌보미가 이 아이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동시에 아이한테 미쳤네, 미쳤어, 덜 안 나, 대부입니다. 덜 안 나, 제정신 아니지? 미친놈 아이가, 진짜 또라이 아이가, 또라이 즉 울고 지랄이고, 이런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애가 울고 있는데, 울음이 그럼 그치도록 뭐 달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뭐 자기는 그냥 애를 방치해놓고 TV만 보고 있는 거야. TV 소리가 막 들렸나 보죠. 그렇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론으로 봤던 거는 뭐였어? 몰래 녹음했으니까 선생님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아이가 또 죄송합니다 하든지 뭐 어쨌든지 그것도 대화라고 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을 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학대한 사람도 무죄,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론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정서적 학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녹음한 내용이 총 5개가 있는데, 잘 보세요. 1번, 갑이 소리를 지르거나, 갑이 아이입니다. 10개월 된 아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음성. 자, 5번,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TV 소리 등의 기타 음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애 우는데 저거 와자라나 막 이러면서 TV를 크게 틀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1번, 5번.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아. 그냥 소리잖아, 소리.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대요. 저는 신기한데? 여튼 뭐라 그럴까? 약간
맞는 말이죠. 타인 간의 대화는 아니잖아. 자, 그런데 불법 녹음을 해서 뭔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는 글쎄요, 인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튼 요건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가 인정이 됐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증거 중에 아이가 울음소리, 애가 우는 거야. 자, 애가 우니까 이 피고인이 애를 상대로 하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미쳤네, 미쳤어. 뭐 이거죠. 그 부분은 대법원이 뭐라고 봤냐면, 대법원이 아니야. 항소심 법원이랑 대법원이 의견이 같습니다. 자, 항소심 법원이 뭐라고 봤냐면, 이 10개월 된 아이는 아직 언어 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 피고인이 막 이렇게 아이한테 애가 우니까 막 하는 말, 그 부분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로서 피고인이 갑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대화냐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이 돌봄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말이고, 아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다만 진짜 자기한테 윽박을 지르는, 어떻게 뭐라 그럴까, 소음이니까 으앙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화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모가 피고인의 업무 공간에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해서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또 인정이 된대요. 자, 그래서 여러 내용 중에 1번, 2번, 5번 요거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서 정서적 학대 부분을 유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상과 이 영상에서의 차이점,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아이를 상대로 너는 학교에서 뭐 제대로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너 1, 2학년은 뭐 학교는 그냥 폼으로 다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건 타인 간의 대화라고 봐서 증거 능력이 부인이 됐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가 10개월이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타인 간의 대화를 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아이에게 이렇게 폭언을 하는 그런 내용,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사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대화냐 커뮤니케이션이냐는 얘기로 따졌을 때는 10개월이면 대화가 아니야,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면 대화야, 이런 식으로 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0개월인 아이한테 한 말은 대화가 아니잖아.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근데 초등학생인 아이한테 너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애를 막 기죽이는 말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는 대화니까 원래 녹음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저는 이 판결이 사실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을 줄 알았어. 근데 뒤집어지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그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내가 없는 공간에서 녹음을 했다라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지 않고, 정말 그 대화라는 것의 의미가 소통이라는 취지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그런 문헌적인 의미를 따져봤을 때 이거는 대화라고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한 거 아니야, 괜찮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아동 정서학대 유죄 빵빵빵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녹음을 한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져서는 여러 이제 케이스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